그런데 그거보다는 약물의 경제성 측면에서 사실은 그 좀 경증 환자까지 확대 해석하는 데는 좀 지켜보자. 여기에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중증을 치료하는 약이 경증을 치료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상으로 그거를 왜 통계적으로 유의치 않다고 했는지 얼마든지 반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검증자문단이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성인 환자에 투여해도 된다고 권고한 데 반해 중앙약심위는 경증 환자의 범위를 더욱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약심은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식약처가 품목 허가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전문가 자문이었던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안전성 효과성 검증 자문단에서 임상 3상 수행을 전제로 품목 허가할 것을 권고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지난 검증 자문단 의견과 달리 중앙약심에서는 경증 환자에 대한 레키노라주의 임상적 의미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므로 투여 환자군을 제한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경증 환자에 대한 이 약 투여의 임상적 의미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우며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전체 환자 중등증 환자 50세 이상 환자 할 거 없이 증상 개선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의문사항 중에 경증 환자한테서는 효과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 보여드렸던 바이러스가 감소되는 효과, 그리고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임상적 회복 시간이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 경증 환자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바이러스를 감소하는 효과에 있어서는 앞에서 보셨던 그래프와 동일하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고요. 다만 임상적 회복에 걸린 시간 지금 슬라이드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2일 이상 단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바이러스 감소와 포함해서 임상적 회복 걸린 시간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이 고가의 약물을 사용하기에 약물 경제성 측면에서 나이가 어리고 기저질환이 전혀 없는 환자들에게 그 경제성이 좀 유효한가라는 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허가사항에 60세 이하의 어린 나이이면서 기저질환이 전혀 없는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일부 제한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경증 환자에서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일부 제한된 환자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중증을 치료하는 약이 경증을 치료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나요? 앞서 검증 자문단은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성인 환자에 투여해도 된다고 봤으나 중앙약심에서는 경증 환자의 범위를 더욱 제한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중증을 치료하는 약이 경증을 치료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나요? 다음 질문 드립니다. 유시스의 송현주 기자입니다. 경증 환자가 많은 생활치료센터에서도 항체 치료제를 처방하고 다룰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향후 레키로나는 어떤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답변은 허가를 담당하는 규제 당국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허가된 중등증 환자와 고위험의 경증 환자가 머무는 곳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투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증을 치료하는 약이 경증을 치료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꼭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너무 백신에 치중을 하는데 백신은 우리나라가 천천히 지금 수급되는 대로 맞으시면 되고요. 국내에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병원에서 항체 치료제가 다 구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일부 병원에만 구비가 되어 있고 항체 치료제의 기준을 미국이나 유럽과 다르게 우리는 중증 환자 위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외래에서 주사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발현 일주일 전에 맞고 4일 이내에 맞으면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백신의 중간 단계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환자들도 보면
초반에 코로나19는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3, 4일이 지나면 급성 호흡부전으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치료실에 계시는 분은 아무 치료를 안 받고 있다가 갑자기 나빠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이미 일주일이 지났기 때문에 예. 항체 치료제 주사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기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네네. 해외처럼 외래나 생활치료시설에 입소한 경우에 저는 적극적으로 항체치료제 주사를 해줘야 되고 모든 병원에 항체치료제를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의료진조차도 항체치료제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래서 정부 당국이 확실하게 유럽처럼 미국처럼 그 적응증을 다시 변경을 해주시고 예. 우리 국민들이 항체치료제로 주사를 맞아서 중증으로 가지 않을 기회를 꼭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일 제가 환자가 된다면 전 적극적으로 주사를 맞고 싶고요. 지금 이것이 정부에서 구입을 해서 줘야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원한다면 비급여라도 저는 꼭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머무는 곳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투약이 이루어질 몇 사례를 봤는데 아무도 주사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의료진들한테도 공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적응증 자체가 외래에서 맞을 수 없고 입원을 하면 이미 시간이 지나서 못 맞습니다. 예. 이거는 정말로 저는 꼭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국민들에게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맞고 그다음 백신은 백신대로 우리가 맞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트랙으로 단계를 좀 꼭 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머무는 곳에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투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몇 사례를 봤는데 아무도 주사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의료진들한테도 공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적응증 자체가 외래에서 맞을 수 없고 입원을 하면 이미 시간이 지나서 못 맞습니다. 네, 항체 치료제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말씀. 네, 맞습니다.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단계가 너무 적어서 지금 10만 개가 쌓여 있는데 쓴 거는 100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한테는 입원 환자한테는 특히 덱사나 렘데시비를 쓰는 환자한테는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논문으로 여러 번 검증이 됐고요. 예, 예. 외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분에 30분 정도 주사를 맞으시면 되고 GSK는 85%, 리에제네로는 70%를 입원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킨 기적의 약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고 의료진도 알아야 되고 정부 당국은 국민에게 치료할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체 치료제에 대한 강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방역 당국에서 좀 깊이 고민을 해봤으면 네, 좋겠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짚어봤는데요.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생활치료센터에서 투약이 될지 또 의료기관에서 처방이 돼서 쓰일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 관련 부처에서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체로는 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그 투약될 것으로 생각이 몇 됩니다. 사례를 봤는데 아무도 주사를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의료진들한테도 공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중증을 치료하는 약이 경증을 치료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나요? 항체 치료제 도입이 유행 억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것 역시 섣부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면 위험도가 높은 경증 환자들의 중증 이환 또 중등증 환자의 중증으로의 이환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부 당국이 확실하게 유럽처럼 미국처럼 그 적응증을 다시 변경을 해 주시고 예. 우리 국민들이 항체 치료제로 주사를 맞아서 중증으로 가지 않을 기회를 꼭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일 제가 환자가 된다면 전 적극적으로 주사를 맞고 싶고요.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라는 것까지를 말씀드리려면 최소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3상 임상 시험의 결과를 확인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저희가 확인한 것은 임상의 이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중증을 치료하는 약이 경증을 치료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나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몇 %라는 이런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임상 현장에서 중증으로의 이환을 낮춤으로써 치명률을 낮추고 또 그리고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의 치료 부담을 또 자원 투입을 기적의 약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예. 우리 좀 낮추는 데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증을 치료하는 약이 경증을 치료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시잖아요. 주사를 맞을 수 있는 단계가 너무 적어서 지금 10만 개가 쌓여 있는데 쓴 거는 100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중증 환자한테는 입원 환자한테는 특히 덱사나 렘데시비를 쓰는 환자한테는 효과가 없다는 게 이미 논문으로 여러 번 검증이 됐고요. 외래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15분에 30분 정도 주사를 맞으시면 되고 GSK는 85%, 레제네로는 70%를 입원율과 사망률을 감소시킨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되고 의료진도 알아야 되고 정부 당국은 국민에게 치료할 권리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중증을 치료하는 약이 경증을 치료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나요? 네, MBN 이혁준 기자님 추가 질문입니다. 성인 경증 환자가 레키로나주를 주에 투약을 원할 때 투약이 가능한지요? 예,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조금 전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 주시면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그것은 환자가 원하는 경우가 몇 사례를 아니라 봤는데 아무도 의료진이 주사를 맞을 임상적인 수가 판단에 없습니다. 의해서 꼭 네, 필요하다라고 의료진들한테도 공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저공증 자체가 의료진들의 외래에서 맞을 수 판단에 없고 의해서 입원을 사용 하면 이미 가능할 시간이 것으로 지나서 못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할게요. 우리 양로원 같은 데서 어르신들이 많이 감염됐을 때 이게 코트 관리를 하잖아요. 그때 저 같으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이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코트 관리를 해서 그냥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염되신 분도 인젝션을 하고 감염되지 않은 분도 인젝션을 하면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르신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허가난 사항이냐? 허가난 사항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뭘로 할 수 있냐? 응급임상이라는 걸로 할 수 있어요. 응급임상은 어떻게 하냐? 약물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그 응급임상에 필요한 의료진들의 인건비도 저희가 제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도 집단 감염이 생겼을 때 환자한테 인젝션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감염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응급임상을 신청을 의료진들이 해주시면 100% 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 효과까지 사실은 보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허가 항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응급임상으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